대한독립, 쿠바혁명, 그리고 꼬레아노. 낯선 땅에서 그의 꿈을 만나다. 헤로니모의 전우석 감독과 신의당 이순종 천도교 여성의 고문, 우남 변종재 미술인회 부회장을 모시고 최인경 동학혁명 사업 추진단장의 사회로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 동학 천도교의 국외운동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블라디보스톡도 그렇고 뭐 만주 지역, 또 하와이, 미국, 심지어 이제 쿠바까지 이 동학 정신이 다 퍼져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1905년에 그 최초로 인천에서 시작된 한 33명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인원이 처음 배를 타고 진행되면서 이제 맨 마지막 과정으로 해서 그 용설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쿠바 쪽으로 한 300여 명이 제가 이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죠? 그쪽에서 마켄다스 지역인가요? 그쪽에 뭐 지역에 가서 이제 우리 많은 한인분들이 거기서 노력을 하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임초태 선생님이라고 헤로니모 선생님의 아버님이신데 그 천도교 쿠바 종련을 세우신 분인데 여기 많은 이야기 속에 그 매끼니 바다 밥 한 숟가락을 덜어서 이렇게 모아서 독립장을 해서 보내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 동학의 유무장사 정신이고 또 천도교 정신이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들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많이 전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종교성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 종교가 아닌 실제 동학이 생각하는 그 어떤 마음이고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그 무엇보다도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전우석 감독님께서 이렇게 이 영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처음에 어떻게 이 감독으로 제작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제 영화를 보실 때 많은 분들께서 이제 다른 것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종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런 독립운동을 이제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그쪽을 좀 보시고, 제가 한국 밖에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이걸 했을 때는 이런 정체성 복원 작업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시고, 또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봤을 때는 또 이제 뭐 쿠바 혁명이라든지 아니면 혁명가적인 모습에 이제 매료가 되는 케이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만들게 된 가장 중요한 그 동기부여는 사실 재외동포 디아스포라가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디아스포라는 이제 본국 밖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역시 미국에서 사는 재미 교포로서 한반도 밖에서 한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늘 씨름하는 이슈가 뭘까? 제 생각에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 확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임천택 선생님을 봤을 때는 저는 이분께서 본인의 정체성 확립을 천도교 사상에서 굉장히 많이 찾으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성미라 그러죠. 성미가 한 쌀 한 숟가락씩 해서 이제 독립자금을 조성하고 그런 게 저는 천도교 정신인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거기에 아무래도 거기 사상을 아마 두고 있으셨다면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또 그분이 리더십이 있으셨기 때문에 당시 마탄자스 한인 교민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는 계기가 아닌가. 그렇다면은 사실 천도교 사상의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마탄자스 마을에 이렇게 퍼져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임천택 선생님의 그 자신의 정체성이 바탕이 되는 사상이 천도교였다면은, 저는 이문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분은 쿠바에서 태어난 현지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불던 그런 혁명 바람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사회주의 사상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근데 이제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그 사회주의 사상이 이제 나중에 독재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모든 인민이 좀 더 평화롭고 평등하고 더 번영된 삶을 살기 위해서 혁명에 참가해서 이 체제를 유지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이 체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는 걸 보고 아마 이분이 많이 실망하고 스스로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인생의 전반부는 약간 사회주의 사상이 많이 이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을 했다면 나중에 후반부에는 이제 한국 방문이 좀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이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자신의 한인 정체성. 근데 한인 정체성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인 정체성이 그럼 이분이 왜 생겼을까? 저는 세 가지 요소가 크게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런 체제 속에서 실망감이 당시 세계사적 정치적으로 봤을 때 사회주의 사상이 많이 무너지고 민주주의랑 자본주의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사이 거기에서 봤던 괴리감, 실간의 괴리감에서 이제 첫 번째로 실망해서 다른 정체성을 찾았었고 두 번째는 한국 직접 방문해서 자기가 찰가스로 이제 본국을 체험했을 때 그때 한국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한 것 같고 세 번째는 저는 이건 이구동성으로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말하시는 건데 아버지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이제 아버지가 했었던 거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죄책감, 그런 울분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만든 계기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봐라, 한반도 밖에 한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자신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두 번째 이유는 한반도 밖에 사는 후손들한테는 봐라, 너는 100% 현지인이 될 수 있고 100% 한인이 될 수 있고 근데 이게 둘 다 될 수 있는 것은 민족주의적 사상이 아니고 인본주의적 사상이다. 그거를 이제 증명하고 싶었었어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독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또 동학사상의 범주에 있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럼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외 독립운동 반복되는 얘기했지만 이제 그 처음에 중요하게 언급했던 디아스포라 그것의 개념에서 우리는 지금 같은 대한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고려인, 조선인, 뭐 후발한인 뭐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붙여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 근데 그 독립운동서를 이렇게 뒤져보면 말이죠. 아주 특이한 것이 임철태 선생님도 곧 몇 년 뒤에 거기서 민성학교를 세우시잖아요. 또 다른 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마찬가지고 우리의 독립군들은 참 희한하게도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독립전역을 보내기도 하고 또 그 민족에 대한 교육 우리 언어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 정신으로 대부분 학교를 다 세우시거든요. 그 촬영하시면서 민성학교라든가 그때 당시에 계셨던 그 후바의 우리 동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셨어요? 그러니까 현재 학교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전서부터 뭐 지금까지 저는 쿠바의 민성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많이 자료가 있진 않아요. 오히려 저는 그때 시대 정신을 더 알기 위해서 좀 조선 안창원 선생님도 조금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분도 이제 뭐 훈사단을 비롯해서 여러 대한민국의 그렇죠. 그런 걸 세우셨는데 그 기본 바탕은 이제 계몽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자신이 배우지 않으면은 이제 식민지 현실이 이제 그들에게 다가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근데 글쎄요, 저는 적어도 그 민성학교는 잘 모르겠고요. 도산 안창원 선생님 봤을 때 이분이 양성하려고 했던 그 기본 정신이 굉장히 세계 시민 정신이라고 많이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라고 비춰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분이 추구하셨던 것은 뭐 일본보다 우리가 낫다, 우리가 최고다 이런 정신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런 침투를 당하지 않고
기본적인 인간적으로 소양을 우리가 길러야지만 더 계몽된 사람으로서 이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왜냐면 같은 시대였기 때문에 1900년대 초 중반 그런 것이 많이 있었죠. 지금 이 자리에 같이 하고 계시는 우리 신의당 이순정 선생님과의 연락은 최초에 어떻게 되셨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문조 선생님의 삶을 조명을 하면서 제가 풀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숙제는 이분이 혁명가로서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여생을 한인 정체성 공동체 복원에 힘쓰셨는데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 어디였을까?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오래된 수건이었었어요. 계속 제작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여러 군데 뒤져보는데 여러 블로그나 아니면 기사들을 통해서 임찬태 선생님이 언급될 때마다 천도교가 늘 옆에 같이 있고 심지어는 어떤 블로깅에서 이제 이문조 선생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이런 편지를 교환하셨다는 그런 기사를 몇 개 읽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순정 선생님의 이름을 발견했었죠. 그래서 무작정 한국에 들어왔었을 때 천도교에 연락을 해서 혹시 이순정 선생님이라는 분이 아직도 계시냐 아직도 섬기고 계시냐 이제 그러니까 네 뭐 저희 그때 여성 그걸 아마 섬기시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면서 네 무슨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혹시 그분 연락처를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조금 머뭇거리시더니 나중에 연락처를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락을 하니까 곧바로 환대를 해주셨죠. 그러면 우리 이수정 회장님과 이제 만나셨잖아요. 네. 그 이후에 좀 특이하게 좀 전개된 내용들이 있었나요? 어떤 내용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주로 이렇게 들으셨는지. 네, 이거는 뭐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순정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저는 이문조 선생님께서 그 전환된 그 시점에 대해서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지 말씀을 안 들었다. 그게 자신에겐 수건이다. 그리고 돌아가서 정말 내 여생을 숙제를 아버지가 하셨던 일을 다시 재생하는 것, 다시 자기가 재방문하는 것, 그게 자신의 여생의 숙제이다.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신 분이 이순정 선생님이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임천택 선생님하고 연락은 처음에 언제 진행되신 거예요? 처음에 그게 1960년대일 거예요. 그 서울교구에 이제 성리를 내려갔더니 그때 이제 그 개연지 교국장님께서 이제 그때는 성미를 이렇게 뭐 교국장님이 자료에다 계속 가지고 들어오시고 또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서 성미를 해서 주시니까 이렇게 보고 그때 이제 내가 나는 성미를 뜨지 못하는데 그랬더니 한산에서 성미를 이제 그때부터 성미를 낸 게 지금 거의 평생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미를 내고 했더니 하여튼 이제 외국 그 얘기들이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내가 일단 그랬지. 저기 일본은 그래도 연락이 되는데 그 중국이나 이제 쿠바 같은 데는 왜 연락을 못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쿠바는 연락 안 된 지가 한참 됐대요.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뭐 그런 영물집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했다 그러면 그랬더니 그 교무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럼 이동동이 이제 한번 편지를 좀 간곡하게 써보래. 그러면 뭐가 좀 진심이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잘 보신 거야. 진심이 통하지 않겠나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 주소 주세요. 그래서 이제 주소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아주 잘 부릅니다. 그리고 요만한 사진을 하나 넣었어. 그래가지고 전 이런 사람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하고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보내고 이렇게 했더니 답장이 왔는 금방 답장이 받았어요. 받으니까 내가 그 교회에다 갖다 교회장님 보여드리고 그때 이제 교회에서 충분히 받았고 그러니까 왜냐면 오해하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진솔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거를 해줬고 그다음에 자손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러고 뭐 혼자 뭐 부정적인 거를 보내신 거에 대한 걸 내가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에다 이제 그 첫 번 반전이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그 편지에다 이제 뭐라고 하냐면 천동에서 친일을 끝까지 한 게 아닙니다. 네. 그러고서는 이제 무인년 멸해기동 사건 추남상사님에 대한 거로 해서 이분이 이렇게 했어서 그때 당시 1,600명이 희생이 되면서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친일했다고 하지만은 이제 또 친일하신 분들이 도와서 지도선생님 도와서 방면하는 것도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남북통일이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내가 편지 연락을 광복 50주년 6.25 10년 후에 연락을 해서 그동안에 연락들이 안 됐대요. 그래서 편지 연락을 했더니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여튼 이제 남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참 대한민국도 어렵고 이제 교회도 보게 되면은 그 임천대 선생님이 생각하셨던 분이 야려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이북으로 가신 그런 상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수정했더니 이 편지를 안 받았으면은 자기는 천독이라는 걸 가지고는 있지만 그때 하면서 많은 도회를 하고 평생 그렇게 너무 고맙다고 그러시면서 그래서 내가 그러면 자손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 자손들 주소도 이제 편지 써야 되는 그게 저기 단절이 됐으니까 내가 편지를 못 대고 큰딸한테 은주한테 전화 편지를 하라 그래서 내하고 있는 딸한테 그걸 주셨는데 그때도 그렇게 해서 이제 연락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참 저기 진짜 그랬더니 편지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공산주의가 아닌데 우리 애들이 여기서 나서 학교를 다니니까 뭐 공산주의를 하고 있다 해서 나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 왜냐면 민족이나 종교를 조국을 생각하는 분들은 자손들이 아버지를 따라가게 돼 있는데 그게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나 그러고 우선 끝냈죠. 그리고 그게 이제 1년 한 반 동안 편지 교류가 됐는데 그때 이제 그 편지에다가 쿠바가 60년도에 1960년도에 쿠바 혁명에 승리를 하게 되니까 그 편지에다 승리한 스티커가 있어요. 그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더니 교회 있는 분들이 저 누구야 저 고대에 있는 진일절 교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야. 쿠바하고 연락이. 걔가 그분이 그 내 스티커 온 거를 가지고 한국일보에다 뭘 해서 쿠바에 대한 게 저기 한국일보 신문에 나갔어요. 한국으로. 그리고 내가 그 도로 달랐는데 안 줬어. 나를 안 줘. 그 일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그냥 진솔하게 내세우는 것만 했지 욕심이 마침도 없었어. 그렇게 이제 시작이 돼서 편지하다가 완전히 공산화가 되니까 편지가 두절이 된 거야. 그게 참 그런 거는 굉장히 아쉬운 게 처음에 임철태 선생님이 자료에 의하면 그 개벽지를 통해서 천주교에 입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전에는 감리교의 약간 뜻을 뒀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개벽지나 또 신안빈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3.1운동 전후사정도 겪고 천도교 정신에 대해서 이분이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옳다 이거다 해서 당시에 이제 종료를 세운다 해서 이제 쿠바뿐만 아니라 자료를 보면은요 하와이 종료도 그렇고 당시에 많은 요청을 했는데 당시 중앙정부는 이제 교단 내부가 벌어지던 상황이에요. 이제 소위 이제 여러 가지 내부 분열이 사전돼가지고 지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까지 마음은 있지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혀 그런 조건이 안 되어 있었고. 특히 이제 중일전쟁, 1930년 중일전쟁 이후 그 전후한 시대는 대한민국은 거의 100%가 다 친일을 하고던 사회예요. 소위 말하자면 다 100% 친일이에요. 그나마 우리 종단에서는 저희 대표 수장께서 그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그 당시에 그 약간의 친일 행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타 종단은 제가 어떤지 기억 안 나지만 그 와중에도 아까 우리 이순영 회장이 언급하신 무인 멸의 기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교단 내 많은 분들이 각자 자기의 그 집안이나 원래 숨어서 그 이제 우리 동학에 있는 되게 중요 경전이 있거든요. 용담전하는 말에 개 같은 외정놈들이라는 이제 그런 좀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시에 의해서 우리 수련을 하고 하면서 주문 수련도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발각이 됩니다. 그런 무인멸의 기도 운동도 있고 이제 또 60만 세 운동도 저희 천도교단에서 주도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와중에 그 당시 내부 분위기를 내고 철저하게 더 통제되는 상태에서 개벽이라든가 또는 그 당시 우리 천도교 위에 발행되는 소식들이 거의 끊기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임천선 선생님도 그거 막혔는데 그 전에 방문했던 최린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나중에 멀리 뒤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네. 이게 이제 이런 것이었다. 그래가지고 아마 실망해가지고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참 그런 면에서는 참 그 여러 가지 좀 시대적이고 좀 개념적인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죠. 네. 자, 이순종 선생님 그렇다면은 이문조 선생님하고 처음 만나신 거는 그러면 그 광고 50주년. 50주년 때 예. 95년 저 광고 50주년 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 정부부 쪽에서 공무원이 예. 연락이 와가지고 그 박세문 그 당시 그렇게 해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내 주소한 걸 내가 몰랐죠. 그러니까 정부에다 얘기를 하니까 교령님이 날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네. 내가 갔더니 이렇게 저기 연락이 왔다고.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한국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이거 하는 사진 하나 이 여자를 아버지가 아시는 거고 이분 사람밖에는 연락을 할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날 수소문 한 거예요. 뭐 이순정이 천도교니까 금방 이때니까 금방 알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아 저는 겁이 나더라고. 그러면 뭐저 코박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교령님이 뭐라고 김재준 교령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저 순수하게 그냥 여태 잘 살았으니까 만나서 그 소신껏 얘기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이거 저기 만나게 지금 일정이 돼 있다고 그러셔. 그래서 만난 거라고. 그리고 지금서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천도교가 3.1 아니 저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먼데 아주 멀리 가 있는 교구에 대한 거를 내가 볼 적에는 이제 이문저 씨를 만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걸 내가 느끼고 그 다음에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때는 1960년 전후로 해서는 우리 저 천도교인이 미국에 이민들을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하고 쿠바하고 연락하면 다 연락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조차도 안 했어요. 나는 광복 50년 지난 다음에 내가 생각을 한 거라고. 그리고 광복 50주년 지난 다음에 그렇게 이문조 씨 만나게 되니까 내가 자료를 신임 안에 있는 자료를 다시 보게 된 거지. 그리고 보니까 인도대 교구장님 정연 원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편지 교회에다 편지하는 데다가 저 부인에 대한 거를 칭찬하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반불출이라고 그러잖아. 그렇게 되지만 정말 정성스럽게 성미를 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내 편지를 받고서 느끼신 게 뭐냐면 앞으로 여성들이 천도교 일을 해야 되는데 부인이 할 때 그걸 느끼셨다는 게 그 저 1930년도에 신인관에서 내가 다시 보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을 만날 적에는 내가 단단히 별로 가야 되겠다는 게 내 스스로 그냥 가서 뭐 만나서 억울증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그걸 다시 한번 다 봤어요. 보고 난 다음에 교령님을 만나가지고 가서 제가 그냥 소신껏 무슨 얘기 해도 되겠어요. 그냥 방공 얘기만 안 하면 뭐 저거만 안 하면 되니까 뭐 겁을 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 겁 먹긴 그 무서운 데서 온 사람인데 그것도 겁 나는 적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요새나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예전에는 그 철저하게 냉전 체제 때문에 그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을 자기가 전부 도외시갖고 지금 사회에서도 김원봉 선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지금 아직도 수소 못하고 굉장히 그 냉전 체제에 지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임천탄 선생님도 상당히 늦게 서울대 있어서 대전 현충원에 들어가신 게 몇 년도죠? 그게 2004년도죠. 2004년도죠? 아드님 왔을 때 내가 저 교령사에서 얘기했어. 교령님 날 보고 뭐 부탁, 아들한테 뭘 부탁하긴 해서 저기 그 현충원에 모실 수 있게 그거를 좀 정부에다가 교령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현충원이가 그 임준조 씨가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그게 돌아가셨으니까 이렇게 하면 현충원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이제 통역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내가 교령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송지현 씨한테다 무슨 얘기했냐면
실무적인 거는 송지현 씨하고 좀 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겁 없이 얘기한 거야. 그 왜냐면 그냥 그리고 내가 아드님 이문조 씨 왔을 때는 임전택 선생님하고 편지할 적에는 별로 뭘 느끼지 못하고 그냥 서신만 주고받은 걸로 끝이 났는데 아드님 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임전택 선생님이 신인간에 자료를 다시 내가 다 뽑아다가 다시 보고서는 다시 읽었지. 바로 저기 부인이 이렇게 현철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3년 전에 만났을 적에도 청소에 김구 선생님 거기 일제 있으니까 그런 거 활용을 하라고 내가 얘기를 한 게 나는 꼭 천덕이만 나타내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그걸 왜 그러냐면 제작비를 기독교인들이 다 이렇게 한다니까 내가 조심스럽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그래도 나는 그거를 기도는 했어 내가. 기독교인들 많이 안 줬어요. 아니 그래서 내가 하루일반때 기도를 했어. 그 동정심 좀 잘해줘서 이게 저기 진심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고 네. 내가 이렇게 젊은 분이 지금 또 나이가 얼마나 묻지도 않고 뭐 한 것도 이제 정 감독한테 그냥 우리 둘이 만나서 이 얘기 말이지 하나도 물은 게 하나도 없어. 참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아침 저녁 기도하는 나는 지금 이 자리를 기도하는 마음 공부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나는 매사를 그렇게 살았어요. 회장님, 저기 그 임전택 선생님이 그 공식적으로 천도교 그 부인하고 김기희 여사님하고 도당으로 받으셨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기 임천택 선생님 도호하고 당호가 어떻게 되죠? 예. 임천택 선생님이 그 자료에 보게 되면 1928년도에 입교를 하셨고 입교를 저기 예. 서신으로 해서 입교를 하셨고 그다음에 그 1930년도에 천도교 쿠바 종료로 설립을 하셨어요. 설립을 하시고 난 다음에 1934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저 임천택 선생님한테는 도감 도호를 드렸고 저 부인 김기희 여사님한테는 성숙당, 성숙당이라는 그냥 최고의 그 저기를 아주 그 신인간은 이렇게 나와서 아주 특별한 저기를 배려했다는 게 나와서 내가 그거로 1950 처음에 임 선생님하고 교류할 때 그런 거 하나도 안 봤어. 그냥 뭐 이렇게만 하고서 뭐 있으면 했는데 50년도에는 내가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서 다시 보면서 그러니까 하루 일해서 이게 30몇 년, 5년이 흐르는 50주년에 이 아드님이 나오게 된 동기가 특별한 하느님의 그 간섭과 그 조국을 생각하시는 임천택 선생님의 그 특별하신 무슨 하느님의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내가 그 아드님한테도 좀 잘하라고 지금 같으면 좀 더 좋게 얘기했을 것 같아. 그때 좀 잘하라고 아버지가 하시는 거.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두고 치면서 그 통역하는데 이 머리에는 뭐가 있는데 이걸 다 말을 지금 못하겠다고 그러고 한국말을 다 못 알아듣는데 일본은 듣는데 이게 표현을 하나도 못한다 그러면서 날 갈았다고 그러면서 조금 전우숙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 다큐멘터리에 전반적으로 녹아 있지만 어쨌든 쿠바 정부로부터 받은 훈장의 개수가 해례는 뭐 이문조 선생이 9개 또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좀 막연하게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와의 혁명동지라는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저기 이문조 선생님은 그러면 쿠바 혁명 당시에 어떤 일들을 하신 건가요? 차관급 대우를 받아서 지금 그쪽에 국립묘지 묘역에 지금 안장되어 계신 거죠? 이문조 선생님?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재밌는 것은 임천택 선생님은 대전 국립형충원에 있고 이제 이문조 선생님은 쿠바 현충원에 묻혀 계시죠.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였고 아들은 쿠바 혁명가였고 이제 피델 카스트로랑 체게바라가 이제 시에라 마에스트라라는 정글에서 이제 쿠바 혁명을 이제 전투복을 입고 게릴라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제 정부군과 싸웠다면은 헤로니무 선생님은 아바나 도시에서 이제 비밀 요원들 같이 그들 정글에 있는 이들에게 군수 물품과 약품과 식품과 돈 같은 것들을 전달하는 그리고 당시 민중에게 이제 선동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글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사람들의 그 정부군의 이제 눈밖에 벗어나서 좀 거리가 있어서 이제 안전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헤로니모 같은 사람이야말로 더 이제 목숨을 걸고 도시 안에서 싸웠던 거죠. 그래서 그 공으로 이제 나중에 혁명 훈장을 이제 받게 되고요. 그 외에 받은 여러 훈장들은 이 사람이 산업부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세웠던 여러 공원들 그것을 기리면서 했고 또 그 중에 하나는 재밌게도 쿠바의 이제 비밀 요원이죠. 정보국, 그러니까 국정원 같은 그런 곳에서 이분이 또 스파이 역할을 했다는 그런 것을 이제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여러 행보들을 보여왔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보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쿠바 정부를 위해서 특히 자신이 한인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왜냐면 딱 보면 쿠바인 같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훈장도 받으시고 나중에는 거기서 이제 식품 산업부에서 이제 국장급, 근데 당시에는 차관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쿠바에서 국장이 실제적으로 차관 역할을 해서 차관급 대우를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 감독님 그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처음 이 계기 중에 쿠바 배낭여행을 이제 변호사 시절에 이제 가시면서 그 안내하는 가이드분이었네, 택시기사분이 그 임채택 선수의 증손녀라 그랬죠? 임채택 선생님의 손녀. 손녀. 헤로니모의 헤로니모의 딸. 어떻게 필연적으로 그렇게 만나서 그 가슴으로 그 집에 초대까지 받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뜨거운 가슴에 열정을 지금 담아내서 결과물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자, 그 영상을 찍고 난 후 지금 현재의 심정이라든가 그런 말씀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쿠바인과의 관계 또 어느 다른 인터뷰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쿠바뿐만 아니라 그 디아스포라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좀 있다면 계속 좀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인터뷰 기사도 제가 살짝 본 것 같은데 지금 그거에 대한 생각들은 어떠신지요? 어떻게 보면 우연으로 시작한 인연이 이제 계속 이어져서 이게 제가 작은 미비한 작품을 만들고 이게 극장에 걸려서 쿠바 한인들이 재조명되고 또 헤로니모 선생님의 그 레가시, 유산이 저희에게 알려줄 수 있어서 그쪽으로는 굉장히 뿌듯하고요. 앞으로 저는 한반도를 봤을 때 이제 남북 갈라져 있잖아요. 그리고 남에서는 또 남남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통합을 할 듯 하지만 계속 분열되고 분단되고 갈라지는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왜 사람들은 계속 불행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저는 그 해결책 중에 하나가 헤로니모 같은 선생님의 스토리가 더 재조명되고 왜냐면 헤로니모야말로 또 임찬택 선생님이야말로 한인들의 분열이 아닌 한인들의 통합이 자신들의 꿈이었거든요, 평생. 그렇기 때문에 디아스포라가 오히려 한반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쥐고 있다, 이 정도까지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일을 이야기할 때 사실 800만 명의 한인 디아스포라가 한반도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은 물론 자의로 미국을 가고 캐나다를 가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일 합방이 되면서 그거에 대한 불가피한 굉장히 불행한 결과물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식민지가 이어져서 또 분단이 된 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정한 통일은 사실 남북이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고 한반도를 다시 돌아오려고 떠났던 모든 사람들이 재조명되고 그들을 우리가 품어줄 수 있을 때 진정한 통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헤로니모 같은 인물을 계속 저희가 알게 될 수 있으면 저는 그거에 동조를 하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저 이순재 회장님, 이 마음에 바라시던 정우석 감독님에 의해서 이 쿠바 이야기가 이렇게 지금 실제화 됐는데 지난번에 시사회 때 가서 보셨죠? 그때 보시고 난 소감을 간략하게 좀 해주시고 또 앞으로
이순조 회장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본인의 이렇게 작은 소망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놀랬는데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가 다 됐다고 그래서 그날 가서 내가 정 감독이 날 보고 눈물 많이 흘리시지 마세요 그러면서 아마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시사회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는 내가 감사한 게 뭐냐면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저 기독교인들이 그 녹음을 하고 이랬는데 그거를 처음에 법륜 감사할 뿐이죠. 뭘. 아니 법륜 스님이 탁 나오셔서 뭐 얘기하는데 옆에서 성 박사가 나올 때 회장님 마음이 놓이시죠?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 나올까봐 내가 걱정을 저기 정감독한테 오늘 처음 하느니 말을 안 하고 기도로만 내가 했는데 하느님이 기도를 뜻을 들어주신 것 같아.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그러고서 이제 쭉 보면서 그냥 진솔하게 내가 얘기한 게 이렇게 저기 되면서 쭉 비춰주는 걸 보고 내가 나는 조국에 사는 사람이고 조국을 떠나서 정말 황무지에서 고생하면서 그 인천대 선생님이 끝까지 동학 천도교의 그 인내천 사상 또 인본주의 또 모든 사람이 잘 살아야 된다는 이거를 끝까지 보여주신 거는 내가 눈물을 흘렸다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간단간단히 이렇게 끝이 났지만 광고 85 여기 저 1985년도에 임진대 선생님이 환원하시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드님이 왔을 때 내가 이런 자료를 갖지 않았으면은 아무 얘기도 못했을 건데 그걸 공부를 했어 난. 왜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야. 기도하는 마음 공부하는 마음으로 다 놓고서 보고 나서 이걸 어떻게 강조를 해야 될까. 그리고 교령님한테 가서 만나서 뭘 얘기하자니까 그냥 저기 신의당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만일 이게 저기 뭐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냥 자신감 있는 대로 얘기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공부한 게 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특출하셨으니까 이 특출하신 자손들이 나오는구나 이걸 느끼고서는 그래서 나는 맨 마지막에도 마무리를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임재대 선생님, 이문저 선생님에 대한 극찬들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법률 스님이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소 하고 끝내는 거라서 내가 굉장히 이게 젊은 사람이 내가 얘기는 안 했는데 이렇게 내 마음을 읽었구나. 내가 성 박사한테 그래서 어떻게 젊은 사람이 내 마음을 읽은 것 같아 그랬더니 그리고 내가 그 김구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꼭 그 좀 넣으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벌써 이렇게 성미가 천도교하면 성미라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저기 재작년이지 벌써 나왔을 때 그 대교당 앞만 찍었거든. 그날 비가 많이 와서. 그런데 내가 이제 이 대교당을 좀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자기 날 보고 알았대. 그래서 사진인데 대교당에 나오니까 그게 천도교지 무슨 뭐 꼭 천도교 이렇게 안 해도 대교당에 나오니까 내가 마음이 가득했고 그래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집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더 기도하는 마음, 더 공부하는 마음으로 잘 내가 마무리를 하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내가 했어요. 그리고 지금 크게 내가 몇 사람한테 얘기해서 내가 젊은 전우석 감독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내가 난 요만큼 가진 게 요만큼밖에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이만큼 뭘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게 못하는 게 아쉽다 그런 얘기를 내가 몇 사람한테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광복 후에도 바로 미국만 연락했으면 쿠바하고 연락이 됐었던 거고 그 다음에 임준혁 선생님이 1980년도에 따님 댁을 왔다 갔다 하셨다는데 그때만 조금이라도 따님하고 연락이 있었으면 아쉬운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89년도에 미국을 내가 가고 이렇게 시작을 한 사람인데 그런 게 내가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를 이문조 아드님이 끝까지 잘 하고 가서 좋고 내가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는 거는 이제 쿠바 이민사 100주년에 정부에서 무슨 정부 차원에서 뭘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천도교에서는 그때 이문조 씨가 떠날 때 교령이 뭐라고 하시냐면 앞으로 많이 지원할게 하고서 지원을 하나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아쉬운 게 그거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윤호석 감독하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내가 뭘 느꼈느냐면 아 이렇게 우리가 못하는 걸 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 바람은 천도교 쿠바 설립된 1930년 앞으로 10년 있거든요. 그 건립 100주년에 표지비라도 세워서 이 기릴 수 있는 게 내 쿠바에 대한 마지막 내 생각이고 내가 저기 우리 정가병을 통해서 그 작은 내 뜻이라도 이제 앞으로 그 좀 전달하고 싶은 게 내 뜻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못하는 거를 다른 데서 해주시니까 네. 그냥 감사한 거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저기 기도하면서 더 바르게 공부하면서 살다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 우리 젊은 분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작년에 11월 12일 날 개봉했었잖아요. 네네. 전우석 감독의 영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크게 화두가 던져진 게 그저서부터 약간의 얘기들이 있었지만 아주 대단히 화두가 된 것은 디아스포라. 그 단어만 해도 상당히 검색수가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예. 실제로 내년에는 올해군요. 올해는 또 러시아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최재형 선생님의 또 순국 100주년. 이제 우리는 가만히 보면 저희 독립운동을 하셨던 모든 분들은 자 발디딘 곳곳마다 정말 학교 세우고 뭐 세우고 또 나눠주는 정신. 이게 동학에서 유무상사 정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실천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까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것은 어떤 체제와 이념의 잣대로 그 고생하신 모든 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당시 함께 했었던 그 뜨거운 마음들 그걸 좀 잊지 않고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저기 전우석 감독이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또 우리 저기 변중현 선생님한테 제가 말씀을 못 줬잖아요. 그냥 많은 정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아주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셨죠. 예, 제가 그렇죠. 잠깐 네. 말씀드릴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 변중현 선생님 말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디아스포라에 관해서 그냥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시사회를 본 관객의 입장에서 네. 저는 사실은 옆에 여러분들이 계셨지만 보는 내내 제가 손수건을 누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걸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상 가족의 그 후손으로서 이런 거에 대해서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바깥에서 그 객관적으로 그걸 조명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디아스포라에 관해서 쿠바도 있지만 고려인, 그리고 제일동포, 세계 각지에 있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 그걸 좀 더 가능하시다면 네. 여러 가지에서 다시 조명을 해서 네. 그거를 좀 한번 또 다시 한번 메가폰을 좀 잡았으면 네. 하는 마음입니다. 네. 예, 그리고 진짜 영화를 아주 잘 봤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18일 날 저기 하는 거니까 보고 네. 그 서울극장 식관에서 우선 네. 저 잡아놨거든요. 네. 남경 대표님하고 다 얘기를 끝냈고.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날 하필이면 저희가 이제 또 우리 교단 내에서는 되게 중요한 도일 기념이라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념식을 하고 점심 드시고 요 가까이 오니까 네. 서울극장에 이제 가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단체 관례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러한 그런 행사들이 그렇게 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처음 시도를 좀 해보고 있는데 네. 또 시민단체랑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규모가 좀 작은데 또 계속 확장될 거라고 보고 네. 이제 부산 또 대구 그런 데 좀 연결을 해서 좀 대관 형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영화는 당연히 박수를 쳐줘야 되고 또 우리 대한국민이면 당연히 알아야 될 우리 국외 독립운동 사고 또 독립운동 이전에 우리 인간들의 그 따뜻함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인터뷰하면서 제가 좀 더 동학사상과 천도교에 예. 좀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아니 그래도 저기 크게 뭐 나지 않게 모든 네. 게 잘 이렇게 되셔서 내가 네. 되게 기쁘더라고. 왜냐면 그게 이제 어떤 이게 사실은 세 종교, 천도교, 기독교, 불교 이렇게 해서 3.1운동을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 대교당은 3.1운동 독립자금을 모집하면서 이렇게 돼서 큰 걸 했는데 그 임선백 선생님한테 그 대교당 안에 그 이제 한 150명 이렇게 합창단하고 이런 사진을 질개인한테 찍으면 내가 그걸 다 해서 보내드렸더니 보시고서는 그게 한국에 나와서 보는 것 같다 이러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한 1년 반 하다가 딱 끊치게 되니까 그때는 그걸로 끝난 걸로 생각했는데 내가 광고 50주년에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너무 지금이나 그전에 돈이 없다고 정말 해야 될 걸 너무 안 해야 되니까 내가 교인으로서 차라리 돈을 벌 걸 그랬구나 하는 이런 생각까지 내가 아이고. 할 정도로 그렇지만 나는 진실을 정하니까 금방 빛이 오는 게 없은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나한테 그랬죠. 점심 먹으면서 순수하시고 착하세요. 뭐 욕심 없어요. 둘이 이제 그런 대화를 나는. 그러니까 왜냐면 기억력 진짜 좋으세요. 그러니까 서로 저기 진심을 나누니까 네. 말 안 해도 이렇게 뭐가 되지는 거니까 내가 이런 게 그러고 그래서 내가 천도교인으로서 조금 저기 정감독한테 미안하고 이런 게 뭐냐면 네. 교회에서 좀 쿠바에 적극 돕겠다고 해놓고선 못했고 또 이렇게 저기 정감독이 이렇게 하는데 교령님이 그날 뭐 이렇게 해서 봐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대교당에서 이래도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우리 교회에서 못하는 게 내가 그냥 교인으로서 아니 꼭 보시잖아요. 그것보다도 네. 그런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 또 그쪽 배우사 대표는 뭐가 되겠는데 거기는 극장에서 실질적인 숫자가 올라가는 것이 더 네. 좋아요. 네. 그리고 그게 또 좋아요. 보시는 분들도 네. 사실은 시스템이 제대로 된 데서 네, 훨씬 더 그렇게 해야 만족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고 나는 이제 내가 거기 이렇게 출연이 됐으니까 이제 네. 저번에 교령님이 왜 본인이 이제 앞장서지 그러냐면 중이 제 머리 못 박는다고 제가 나왔다고 이럴 수가 없어가지고 했더니 교령님이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최 대표가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유, 아무튼 우리 전우석 감독님께 네. 다시 한번 아닙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예. 네. 올해 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 사회문화 사업에도 네. 쿠바 방문 계획을 써놨더라고요. 아, 제가 그래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그 전에 뭐 뉴욕에서도 식사를 같이 했다면서요. 김동호 작가하고. 네네네. 네, 김동호 작가는 내년에 네. 자기가 거기 가서 찍었던 사진하고 사진전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같이 또 헬스프로 좀 이야기들을 좀 더 풍성하게 해나가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좋습니다. 다 이렇게 해서 보냈어. 저희가 그 뭐 교단이 좀 작다 보니까 네. 크게 뭐 그렇지만 않지만 아무튼 조그맣게 또 뭐 제가 시민단체에도 구글 설문지를 만들어서 해봤더니 네. 접수하시면서 이렇게 네. 보면 뜨거운 마음들이 있어요. 아, 그거 이제 다 내려간 줄 알고 있어 극장에서. 아, 네네. 실제로 다 내려갔더라고요. 네, 그, 하나만 남아있어요. 그 성북동 맞아요. 거기에만 하나 딱 있는데 네. 저희가 지금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서 여기 어르신들은 또 찾아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서울국장으로 정했고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씩 이거는 사실은 한두 번 상영될 영화가 아니거든요. 단발성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계속적으로 좀 상영이 좀 지속적으로 돼야 되고 저희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게 지금 쿠바 영화도 있고 또 관동대 지진 다큐멘터리도 한 오충국 감독이라고 한 20년 이상을 찍으신 분이 있어요. 그 일본 관동대 지진 사건에 대해서 증인들 다 출연하고 우리가 그런 것도 지금 제대로 다시 그때 우리 천도교인 희생자들이 굉장히 많아. 그거를 직접 조사하러 박달수 선생이 일본까지 직접 가서 직접 조사했던 기록들도 있고 뭐 지금 저희는 지금 그 천도교의 역사가 공화의 역사인데 러시아도 그렇고 뭐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김치보 선생이라고 계시거든요. 네. 노인동맹단 단장이시면서 강호 열사를 파견 보내신 분인데 이분은 하나도 조명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의 독립운동가들은 사회주의 계열이다 그래가지고 전시가 돼서 다 내려놓고 조선독립유지사로 바꿔놔요. 네? 그런
황망한 일들이 많다고요. 우리 뭐 북한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외곽으로 해서도 정관외 같은 이런 작업을 해주시는 분들이 네. 이제 나중에는 하나하나 뭉쳐지면 특히 남부가 통일됐을 때는 또 북한 쪽의 재판 기록 네. 이런 것들을 다 상세하게 보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독립운동사가 국내외적으로 네. 확연하게 밝혀질 것 같아요. 네. 예. 또 그런 것들이 밝혀져야 우리의 통일의 그렇죠. 근간이 되고 네. 뿌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튼 여러모로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거룩한 사명감을 가져주시면